반갑습니다. 20년도 제4회 제4과목 전기이온 방지 기술 문제풀이 해드리겠습니다. 61번 문제부터 들어갑니다. KSC IC 60079-0 방폭기기 설명. 요거 뭐 영어 시험 같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EPL, 자, 점화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기초하여 기기에 부여된 보호 등급이다. 자, 영어로 어떤 뜻이냐? Equipment Protection 레벨의 약자가 EPL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EPL-GA는 정상작동, 예상된 오작동, 드문 오작동 중에 점화원이 될 수 없는 매우 높은 보호 등급의 기기를 GA라고 이야기한다. 여기서 G는 뭡니까? 가스라는 뜻이 되겠네요. A, B, C 이런 것은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GC도 있네요. 자, GC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GC는 강화된 보호 등급의 기기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 이 규정을 한번 인터넷 들어가셔 가지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조금 어렵죠. 최근에 이 KC 규정이 개정이 되었죠. 그 개정된 내용이 아마 출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TN 접지 방식이 아닌 것은 정답은 요겁니다. TNT. 자, 그래서 요 TN 접지 방식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 자료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개통 접지 방식의 TT, TN, IT의 개념. 자, 문자가 두 개가 되어 있죠. TT, TN, IT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문자 요 T, I 요 의미가 뭔가 하면은 이 T는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한 경우에는 T라는 기호를 쓰고, I는 모든 충전부를 대지와 절연 높은 임피던스를 통해서 한 점을 대지에 직접 접속한 경우에는 요 I라는 첫 번째 문자를 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문자 T는 요 T, 노출 도전부를 대지로 직접 접속하거나 전력계통의 임의 점의 접촉하는 무관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요 T라는 기호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N은 노출 도전부를 전력계통의 접점에 직접 접속한 경우 요 때는 요 N이라는 기호를 쓴다. 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뒤에다가 S다, C다, 이런 경우는 뭔가 하면은 S는 중성선 또는 접지된 선 도체 외에 별도의 도체에 의해 제공되는 보호 기능, C는 중성선과 보호 기능을 한 개의 도체로 겸용한 경우 C라는 기호를 쓴다 해서, 지금 이거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자, 여기 TN 계통, 직접 접지 방식인데, TNS 계통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TNS 계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TNC 계통은 이런 식으로 한다. TNCS 계통이 있다. 그 다음에 IT 계통이 있다. 자, 그래서 이 계통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TN 계통에는 TNS, TNC, 그 다음에 TNCS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IT 계통이 있더라. 이 정도만 기억하고, 이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별도로 조금 추가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62번 문제 그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63번 문제는 접지공사의 종류에 따른 접지선의 굵기 기준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아직 개정된 규정의 문제가 아니고 개정 전 내용이죠. 그래서 개정 전 내용은 다음 시험에는 아마 더 이상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혹시 또 모르죠. 자, 요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4번 문제로 갑니다. 자, 64번 문제는 최소 착화 에너지 또는 최소 점화 에너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MIE,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 자, 이때 0.26 무리줄인 가스의 정전 용량이 100피코파라드일 때, 자, 착화할 수 있는 전압은 얼마인가? 착화 에너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착화 에너지 공식하고 어떻습니까? 정전 용량 공식하고 동일합니다. 자, 이런 거 문제 풀 때 여러분들 우리 교재처럼 문제를 풀으셔도 되고 조금 다르게 풀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 풀이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교재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 공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는 2분의 1 CV 제곱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W는 문제 조건에서 얼마로 주어졌습니까? 0.26으로 주어졌죠. 그래서 0.26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0.26 미리줄이고, 자, 요것은 2분의 1. 자, C 값은 교재 조건에서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100 피코 페럿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V 제곱. 자, 그래서 지금 V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0.26 미리줄이 주어졌는데, 자, 요거 1 미리줄은 10의 마이너스 12승 줄이 되고요. 요 피코페럿, 요 피코페럿은 1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 됩니다. 자, 단위 환산할 때는 요런 요령을 원래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미리줄 없어지니까 줄만 남죠. 그러면 이 공식의 기본 단위가 이 에너지의 단위는 줄의 단위이고, 그 다음에 요 정전 용량 단위, 요 단위는 1 피코페럿은 10의 마이너스 12승 페럿이니까 피코페럿 지어지면 요거 10의 마이너스 12승만 남죠. 그래서 이 단위도 역시 뭡니까? 페럿 단위로 환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계산을 하는데, 자, 그러면 V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자, V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자, 0.2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요걸로 나누어 주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자, 요거 제가 미리 계산을 한번 해 봤습니다. 미리 한번 계산을 해 보니까, 자, 520000 520000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수학적으로 V를 구하려면은, 자, V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구한 이 값을 루트를 뒤집어 씌워주면 되죠. 그래서 520000을 루트 치면은 요거 정답이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2280이 나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어떻게 풀었습니까? 여기서 V의 공식을 미리 이렇게 변환을 했죠. 미리 변환한 공식이 뭡니까? C2분의 2W. C2분의 2W. 자, 여러분들은 변환한 요 공식을 암기해서 문제를 풀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먼저 풀어가지고 마지막에 루트를 뒤집어 씌워줘도 되고, 이렇게 공식으로 환산을 해도 되는데, 뭐 이걸 암기해도 되는데, 이걸 암기 못하면은 기본 공식, 최소 점화 에너지 공식, 요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최소 점화 에너지 요 공식하고 정전 에너지 공식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정전 에너지를 구해 가지고 이 정전 에너지가 최소 점화 에너지보다 크면은 연소나 폭발이 발생을 하죠. 자, 그게 연소 관련 이론에서 MIE에 대한 이론입니다. 미니멈 이그니션 에너지, 최소 점화 에너지 또는 최소 착화 에너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또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 자, 누전 차단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누전 차단기 구성 요소, 누전 검출부, 영상 변류구, 차단 장치가 누전 차단기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전력 퓨즈가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전 차단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 모양이 지금 누전 차단기인데 회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JCT가 뭔가 하면은 영상 변류기입니다. 이 코일 속에 다른 극의 전선이 동시에 통과하는데 서로 상쇄되어 가지고 출력 전압이 발생하지 않지만은 누전이 되면은 그 전류 차이 때문에, 그 전류 차이가 설정급 일반용 30mA, 고감도용 15mA 이상 되면은 저회로, 컨트롤 서키트가 요 저회로입니다. 저회로의 판단에 따라 TC, 트릭 코일, 요 TC가 여자 되어 가지고 TM,
트립 메커니즘을 동작시켜 가지고 접점 바이메탈, 요 바이메탈로 차단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 차이를 우리는 감지를 해야 되겠죠. 이 전류 차이 값을 감지를 하고 제어 회로에서 트립 코일을 여자시켜 가지고 트립 메커니즘을 작동시켜서 바이메탈을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영상 변류기가 있고 차단 장치가 있고 저어 장치들이 있고 뭐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전력 퓨즈는 저 회로에서 없습니다. 자, 그래서 1, 2, 3번은 구성 요소이고 4번 전력 퓨즈는 구성 요소와 해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6번 문제입니다. 자, 66번 문제는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은 얼마입니까? 30이다. 요거 여러분들 그냥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67번 문제 갑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누전에 의한 감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는데 그 대상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자, 요 문제는 뭡니까? 잘 몰라도, 자, 산업안전 기사에서 틀린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문제 나오면 쭉 읽어보다가 여기 숫자가 있는데, 이 숫자 있는 게 무조건 답입니다. 99.9% 숫자가 있는 게 답이다. 요거 뭡니까? 100이 아니고 150이죠. 150V죠. 그래서 잘 몰라도 그냥 숫자 있는 거 콕 찍어 주시면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8번은 뭡니까? 정전 유도를 받고 있는 접지되어 있지 않은 도전성 물체에 접촉한 경우 전격, 전기 충격, 즉 감전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물체에 유도된 전압을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우리 교재에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쭉 설명을 해 놓았는데 그럴 필요 없죠. 그냥 요 공식 그대로 여러분들 암기해서 다음에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요 공식을 찾아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69번 문제는 교류아크 용접기의 자동 전격 방지 장치는 전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 약 1초 이내에 출력측 무부하 전압을 자동적으로 몇 볼트 이하로 저하시켜야 하는가? 25V가 정답이 되겠죠. 자, 요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잠깐 그리면서 설명을 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류아크 용접기는 이렇습니다. 자, 여기에 배전반이나 분전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이제 용접기죠. 용접기. 자, 배전반에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옵니다. 이 전원을 우리는 1차 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 측. 그 다음에 여기에 용접 대상이 있습니다. 모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재.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커넥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는 이렇게 접지하고 여기에 용접기가 이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용접봉이 이렇게 해서 용접 작업을 하죠. 그럼 이것은 아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크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을 우리는 2차 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크 발생이 중단된 후, 자,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 지금 용접을 하고 있으면 아크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작업을 중단합니다. 그 용접기를 철물에서 용접을 하다가 이렇게 떼겠죠. 떼면은 아크 발생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아크 발생이 중단했다는 이야기는 용접 작업을 일시로 중단했다, 작업 중단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작업 중단하면은, 자, 여기 전격 방지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크 발생을 중단하면은 1초 이내에 여기에, 자, 아크 발생을 중단했다. 그러면 부하가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무부하 상태에서 이때 걸리는 전압이 25V 이하가 되도록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은 얼마든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제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69번의 답은 25V이죠. 자, 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전기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물체의 질량이죠. 분리 속도는 뭡니까? 분리 속도는 이야기는, 자, 여기에 이 두 물체가 만약에 정전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자, 이런 물질이라면은, 자, 이 한 장을 이렇게 쭉 당길 때
분리하는 거죠. 이것을 빨리 분리하면은 정전기 발생이 많아집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물체의 표면. 자, 물체 표면에 뭐 오염이 심하다든가 이러면은 정전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접촉 면적이나 압력, 여기 영향이 있죠. 질량은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자, 7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71번 문제는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방폭 구조는, 자, 이런 것도 방폭 구조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문제 지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안전조치. 그래서 안전을 증가시켰다. 추가로 증가시켰다 해서 안전증 방폭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EXE, 요 기호를 기호하고 계시면은, 요 기호는 안전증 방폭 구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72번 문제 갑니다. 이것도 좀 까다로운 문제가 되겠네요. KSC IC 60079-6 유입 방폭 구조 5. 5는 오일의 약자죠. 최소 등급 IP는 IP66인데, 자,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자, 유입 방폭 구조의 등급이라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IP 등급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 자, 컨트롤 스위치 등에서 박스 형태를 사용하는 장비는 박스 내부에 설치된 구성품들이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자, IC 표준에서 외부의 접촉이나 먼지, 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박스의 등급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인그레스 프로텍션 IP라고 이야기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등급, 그래서 IP 등급이라고 명칭이 붙어 있다. 자, IP66이라면 첫 번째 6은 뭔가 하면 고체나 분진에 대한 보호 등급이고, 두 번째 요 6은 액체에 대한 보호 등급을 나타낸다. 자, 그래서 유입 방폭 구조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최소 IP가 66입니다. 그래서 기계의 보호 등급은 최소 IP가 66이고, 압력 완화 장치 배출구의 보호 등급은 최소 IP 23이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른 문제로서 출제가 되은 거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IP66이라고 암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3번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네요. 5A의 전류를 3분간 흘렸을 때 25ohm의 저항 중에 발열량은 얼마인가? 요거는 뭐죠? 요거는 주울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울열. JOUL이 주울열. 자, 주울열의 기본 공식은 어떻습니까? Q 또는 W 이퀄 어떻습니까? I 제곱,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을 곱하고 시간 t를 곱하는데, 이때 이 단위들이 I는 암페어, R은 옴, T는 초, 시간입니다. 근데 여기에 계산 결과는 주울 퍼 세커, 주울의 단위로 계산이 되고, 지금 우리가 문제에서 질문한 게 뭡니까? 칼로리로 질문이 떴기 때문에 칼로리로 질문이 뜬 경우에는 여기다가 0.24를 곱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I 제곱 곱하기 R 곱하기 T를 해주면은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25ohm이고 5A를 3분간 흘렸다 했죠. 그래서 0.24가 있고, 그 다음에 I는 얼마입니까? 5A죠. 5의 제곱이 되겠고, 저항은 25ohm이 되겠고, 그 다음에 시간 t는 초니까 3분간 흘렀으니까 60초를 곱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을 계산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과거에는 이제 산업기사에서 잘 나왔는데 칼로리 단위가, 기사에서도 이렇게 칼로리 단위가 문제가 출제가 되었네요. 자, 요 칼로리 단위로 출제되면 항상 0.24를 해준다. 0.24를 하지 않으면 정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74번 문제입니다. 방전 이야기입니다. 방전 이야기. 요 지문도 답을 찾는 방법이 있는데, 나뭇가지, 요걸 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지 모양 이런 말 나오면 이유 없이 옆면 방전이다.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겠고. 자, 75번 문제입니다. 자, 가연성 가스가 있는 곳에 저압 옥내 전기 설비를 금속관 공사에서 시설하고자 한다.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몇 턱 이상이 되어야 하느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이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구역 안에
구역안에 뭐 가연성 가스라든가 이런 어떤 폭발의 위험 있는 가스가 있는 곳에다가 어떤 설비를 합니다. 전기 설비를 한다든가 할 때, 자, 예를 들면 두 개의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두 개의 배관을 이렇게 연결을 하겠다. 자, 그러면은 이 배관에다가 이 나사턱을 이렇게 만듭니다. 나사턱을 만들고 외부에 이렇게 이 배관을 연결하는 어떤 부품을 써서 이 두 개의 배관을 연결을 하겠죠. 자, 이런 나사턱이 있으면은 적어도 이 나사턱은 이 안쪽에다가 5개, 이런 산이 5개 이상, 이것을 5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턱 이상 되게 이렇게 쪼아줘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요런 거로 문제를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6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76번 문제는 전기시설에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방지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어느 시설에 전기가 통하고 있는데, 자, 그 전기를 여러분들, 전기가 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이런 충전부를 설치할 때 이 충전부는, 자, 외부에서 이렇게 출입이 통제된 장소에 해야 됩니다. 통제된 장소. 자, 그래서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금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출입이 용이한 정제된 장소에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다가 이 충전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이 정답. 자, 77번 문제.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심실세동을 일으키는 위험한계 에너지는 약 몇 줄인가. 이 문제 나올 때는 항상요, 심실세동 전류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I는 루트 T분의 165 mA, 요거 mA 단위입니다. 항상 이 문제 주어질 때 이 T는 1초가 주어집니다. 1세컨드, 1초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거 암기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암기하면 그냥 165 mA라고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전기가 통했을 때 위험한계 에너지 공식, 주울 공식을 공부를 했죠. 자, 주울 공식은 I 제곱에다가 R 곱하기 T인데, 이때 T는 항상 초 단위고 R은 오hm 단위고, 이때 I는 암페어 단위인데, 자, 여기에다가 이거 심실세동 전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 우리가 165mA는 얼마입니까? 0.165A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계산할 때는 그냥 W는 그냥 0.165의 제곱에다가, 자, 제한값이 문제 조건에 800이 주어졌죠. 800. 시간은 항상 1초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0.165A 요것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뭐 루트 T분의 165 이런 거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계산기 칠 때 이것을 암페어를 환산하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런 거 안 해도 되죠. 그냥 0.165 바로 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빠른 시간 안에 계산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자, 78번 문제 갑니다. 전기기계 기구에 설치되어 있는 감전방지기, 누전차단기, 전격감도 전류는, 요건 뭡니까? 대표 단골 문제죠. 요거는 계속해서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30mA 0.003초 이내. 79번 문제. 요거는 조금 생소한 문제죠. 자, 우리 교재 요거 피레레벨 회전구체 반경 우리 교재 이름표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보호등급 1, 2, 3, 4. 회전구체 반경은 2, 3, 4, 5, 60입니다. 20, 30, 45, 60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1, 2, 3, 4, 2, 3, 4, 5, 60. 자, 그 다음에 자, 지락사고 시 1초를 초과하고 2초 이내에 고압전로를 차단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고압전로에 제이종 접지공사를 하고자 한다. 접지저항은 얼마인가? 이때 지락전로는 10A로 주어졌습니다. 요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평소에 우리가 이종 접지의 공식에서, 자, 저항 구하는 공식은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 요거 암기 많이 하고 계셨죠. 이렇게 하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이 규정들이 개정이 되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사항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300을 해야 되는데, 자, 요 내용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전기설비기준이라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기준 개정
14 2.5 변압기 중성점 접지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변압기 중성점 접지 저항값은 일반적으로 고압 특고압 전류 일선 지락 전류로 150을 나누는 값, 자 일선 지락 전류분의 150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렇지만은 변압기 고압 특고압 전로 사용 전압이 35kV 이하의 특고압 전로가 저압측 전로와 혼촉이라는 이야기는 뭐 서로 근접해 있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압 전로의 대지 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경우 150V를 초과하는 경우 1초 초과 2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로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설치한 때는 300으로 한다. 그래서 300 나누기 1선 지락 전류 이렇게 해야 됩니다. 또 1초 이내에 고압 특고압 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설치한 경우에는 600 나누기 1선 지락 전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300 요걸로 계산해야 정상적인 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접지 저항 값은 요 300을 가지고 1선 지락 전류를 나눠주면은 정답이 나옵니다. 만약에 150을 넣으면 15A가 나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15A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 안전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화학 안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